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언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론이라는 곳은요, 사실 권력과 자본, 힘센 사람들을 견제하는 곳입니다. 야당보다는 여당을 견제해야 되고요. 못 가진 자보다는 가진 자를 견제해야 되고요. 개인보다는 집단을 견제하려고 하는 게 그게 언론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이 거꾸로 되고 있죠. 여당을 견제하기보다 야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집단을 감시하기보다 개인을 조롱하기에 바쁘고요. 가진 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억누르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벌벌 무서워서 기면서 제대로 보도조차 안 하는 자들이 김건희 그 난리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 안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윤석열, 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 비판 한마디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언론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가혹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일부러 찍어놓고 괴롭힌다? 라고 하는, 마치 연진이가 괴롭히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반 아이들까지 다 괴롭힘에 동참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한동훈이 괴롭히니까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낄낄대고 함께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가 지금의 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연진이만큼, 연진이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연진이가 괴롭히고 조롱하고 할 때 옆에서 깔깔대고 웃어주던 그 불특정 다수 반 친구들 아니었을까요? 자, 그 불특정 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누굴까? 언론이죠. 지금 이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또 저열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그렇게 만만해 보인다고 해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죽을 고비 막 넘기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언론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사람보다 재판이 먼저냐, 이 악마 같은 수구 언론들아 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악마 같은 수구 언론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지금 언론 하는 짓이 과연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자, 잠시만요. 네.
예, 마우스가 또 사라졌나요? 예, 자 화면 예. 예, 제가 이렇게 그 모니터를 3개를 놓고 하다 보니까 마우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가 좀 있어요. 예. 뭐 사라졌다기보다 어디로 갔는지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우스 사라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조금 샜습니다. 자, 사람보다 재판이 중요한 것 같은. 그래, 사람보다 재판이 중요하다고 치고 그래도 사람을 괴롭히지는 말아야죠. 예, 재판이 미뤄졌다고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악마 같은 수구 언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바꿔볼까요? 사람보다 재판이 먼저인가가 아니라 재판 연기된다고 또 이재명 괴롭히는 악마 같은 수구 언론. 재판 연기됐다 이재명 괴롭히는 악마 같은 수구 언론.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싶으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예요. 오늘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현재 수술을 끝내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면회하지 못했다고 해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그러니까 목에 빵꾸 났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목이 뚫렸다고요. 목에 구멍이 났다고. 그래서 혈관이 잘렸다고요. 이 혈관이 붙어야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살아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잘려나간 혈관을 이어 붙여놨어요. 꼬매놨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긴 거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아마 피가 여기 목에 이렇게 찔리면요, 피가 동맥은 뿜어 나옵니다만 정맥 같은 경우는 피가 뒤로 흘러내려가요. 뒤쪽으로. 앞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누워있었으니까 뒤로 흘러가잖아요. 보통 피가 우리 서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누워있으면 어디로 가요? 뒤로 흘러가요. 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등 쪽에 고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였지. 그런데 앞쪽에 안 보였다고 피 별로 안 흘렸어, 경상이야,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1cm 이러면서 보도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죽을 고비 넘었어요. 한동안 계속 치료와 안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구 적폐 언론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표 목 부위에 1cm 열상, 1cm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어, 언론들이. 그죠? 1cm를 엄청나게 강조했죠. 경상추정이래. 이 경찰이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경상추정이래. 어느 경찰이 경상추정을 했는지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아. 지가들이 봤어? 확인했어? 경상추정이게? 의사한테 물어봤어? 경상추정이게? 진짜. 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명 의식이 있었다. 목 부위 1cm, 목 부위 1cm, 1cm 엄청 강조했어요. 진짜 이게 뭘 말합니까? 1cm를 강조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 별거 아닌데 이재명이 지금 엄살 피우는 거야. 요 얘기를 엄청 강조한 거죠. 뭐 한두 군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1cm 받았었고, 이 의식이 있다. 경상이다.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경상이야? 중상 중에서도 상중상이잖아. 지금 적폐 틀튜버들이, 이봉균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가짜 뉴스를 버티고 있는데 그 시작은 결국에 뭐다?
바로 이 1cm를 강조했던 수구 적폐 언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 1cm밖에 안 돼. 에이, 그건 별거 아니네. 근데 헬기 타고 와? 뭐야, 쟤? 이렇게 했던 거예요. 1cm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누워있어? 아우, 진짜, 엄살도 심하네. 아우, 1cm밖에 안 되는데 헬기를 타? 아우, 심하네. 아니, 환자가 헬기 타는 게 뭐 잘못됐나요? 자,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요,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 출석을 할 때 버스 타고 가셨던 거 기억하죠?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에 대검찰청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가시는데,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가시는데 항공편 같은 거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김해 공항에 있는 공군 기지를 해서 공군기를 타고 가는 방안이 얘기가 됐어요. 공군 3호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수구 적폐 새끼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어떻게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군용 비행기를 내줄 수 있냐면서 그 개지랄을 떨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 버스 타고 올라가신 거였어요. 아니, 경상이든 중상이든 칼을 맞았는데 헬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병원 옮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칼 맞은 사람 보고 6시간씩 기차 타고 가라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경상이라도 칼 맞았어. 진짜로 칼이 찔렸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버스 타고 가, 차 타고 가, 앰뷸런스 타고 가면 되겠네. 그럴 수 있냐고. 앰뷸런스를 6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데 목이 찔린 상태에서 그렇게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 보통 일반 비행기에 안 태워줘요. 왜? 비행기가 올라가죠. 그럼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면 상처가 터져. 목부에 상처 터지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일반 비행기 안 태워요. 결국에 그건 헬기 타고 가야 돼. 별 수 없어. 근데 헬기 타고 갔다고 지랄을 떨었어. 근데 그 지랄을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경이 뭐다? 별거 아니잖아. 1cm밖에 안 돼. 수구 적폐 언론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들이 1cm 이렇게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그 툴튜버들이 야, 1cm밖에 안 된대잖아. 아유, 별거 아닌데 지금 엄살 부리는 거 봐. 저거 자작극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자작극인데 왜 헬기를 타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은 이놈들이야. 조선일보, MBN. 얘네들이에요. 자, 1cm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재명을 엄살쟁이 형태로, 엄살쟁이라고 몰아갔던 이 수구적폐 언론. 자, 근데 해보니까, 사태가 심각해. 1cm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겉보기만 1cm지 심각한 상처를 입었던 거죠. 제가 어제도 그제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칼에 찔린 상처는요, 겉보기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죠. 자, 경정맥 절단이면은요, 이거는 적어도 칼이 5cm 이상 목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정맥 여기가요, 이 피부로부터 들어오려면은 5cm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60% 혈관의 60%가 잘라 나갈 정도라면은 꽤 깊숙이 쑥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5cm 이상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야, 기자들 중에 지목에 칼이 5cm씩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는데 헬기 탈 수 있으면 타야지. 그거를 정말 열받습니다. 여하튼 이재명이 엄살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언론들이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지. 엄살 부리는 거 아니네.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태세 전환을 싹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던 공격 목표를 살짝 바뀌어. 처음에는 이재명의 엄살로 가려다가 야, 엄살 아니야. 진짜 심각해. 되니까 어떻게? 딴 걸로 주제를 바꿨는데 그 주제가 뭐다? 바로
재판입니다. 아우 뭐 이재명 결국 재판 안 나가겠네. 아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주제를 바꿔서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장 보세요. 이재명 재판 올 스톱. 심지면서 뭐 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워져. 야 지금 병원에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기사를 이딴 식으로 써야 돼요?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고비를 막 넘겼는데 어우 너 재판 연기돼서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야 총선은 넘기겠다 야 어쩌냐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인간이야 이거? 이 사람이냐고? 이게 사람이냐고요? 기자 이름이 심재현 성시호야. 야 진짜 이것들이 사람인가? 야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막 넘겼는데 거기다 대고 너 재판 연기돼서 좋겠다. 오프라인에 그런 식으로 했어봐. 뺨 날라왔을 거예요 진짜. 뭐 하는 짓이죠 이거? 이게 언론입니까? 기자가 이런 기사 쓰면 데스크에서 막아줘야지. 얘들은 아직까지 철부지라서 그렇다 치고 데스크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머니투데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씁니다. 백서현 기자. 글쎄, 우리는 보통 여자들이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많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나 봐. 얘는 여기자인 것 같은데 사진이랑 보면은 더해. 피습 영향 우려 현실화. 재판 연기가 피습 우려 현실화래. 이렇게 피습의 영향이 겨우 영향의 우려를 한 게 재판 연기될까 봐 걱정했어? 재판 연기될까 봐 걱정한 거였어? 야 이게 기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비판을 한다는 거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비판하는 거죠. 기자는 합법이라고 해도 인간성에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기자여야 됩니다. 합법이지만 비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론이라면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합니까? 이게 이러고도 인간이야?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자라고 하고 다닌다는 게 놀라워요. 와. 자,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날까? 이 와중에 선고를 해야 된대 또. 와, 참 할 말이 없어. 이거는 제가 일베 하면 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일베가 이제는 제도권 그것도 언론에 들어와 있다. 언론이 일베화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 올 스톱 됐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과 수사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걱정이야?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걱정이야?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비습으로 재판 연기될 듯 위증교사 등 재판 연기될 때 꼭 위증교사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얘들한테는 뭐 사람의 생명보다 이재명을 죽이는데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얘들은 뭐다? 이번에 이재명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러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놈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 차질 불가피. 이 기사,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기사는요, 이른바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나름 운동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내일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운동권, 비운동권을 다 떠나서 이재명 한 명을 괴롭히고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해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 차질 불가피. 적어도 젊은 시절 한때 화염병 좀 들고 돌멩이 좀 던졌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면 이딴 기사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화염병을 들고 돌멩이 던지고 가두를 헤매고 다녔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밤샘 근무를 하고 그러다가 산재가 나서 사망하고 병에 걸려서 온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 비인간적인 상황을 우리 극복해보자, 이런 세상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만든 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운동 아니었어요? 그게 운동권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화염병 들었던 거 아니야? 왜 우리 민중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왜 민중들은 왜 못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독점 자본에서 찾았으면 그것이 PD였고요. 그거를 분단과 매판 자본에서 잡았다면, 외세와 분단에서 찾았다면 그게 NL이었습니다. 민족 해방이었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찾았든 우리의 시작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왜 자신들의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느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다 죽는 일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이런 개 같은 세상 엎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운동권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요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재판 얘기를 하느냐고! 내일신문! 내일신문요, 이른바 석탑그룹이라는 데서 만든 겁니다. NL의 한 분파죠. NL 중에서 가장 노동운동과 접목이 많이 돼 있던 데서 그게 내일신문입니다. 그게 석탑그룹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사가 이거야? 재판 차질 불가피?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딴 짓을 하고 사니까 한동훈이 같은 그런 이상한 잡것들한테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박이 터져라 군사 독재와 싸우고 있는데 부모 돈으로 고시 공부했던 그런 놈들한테 조롱당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런 데서 생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제가 또 뭐라고 또 제가 또 핏대가 올라가는데요. 자, 계속 좀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들 왜 하나같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가 나가야 된다, 총선 전에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얘들은 왜 총선 전 선고에 이렇게 목을 매고 왜 총선 전에 이게 선고가 날까 말까 이것부터 걱정하는 걸까?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간단한 이유도, 우리가 보통 잘 알 수 있는 이유도 있고요. 조금 고민해야 되는, 한 단계 고민해야 나오는 분석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총선 전에 선고가 나면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죠. 즉 민주당이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선거가 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불리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총선 전에 선거가 안 나니? 라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법원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법원은요, 정치 상황에 매우 눈치를 많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진짜 날리려고 했어. 날리려고 했는데 선거에서 또 이겨버린 거야.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을 날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탄핵을 기각을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요, 정치 상황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문제는 이 권력의 향배가 선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거대 의석,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법원으로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향후에 계속해서 이 대법관들이 교체되는데 이 대법관 교체 지들 멋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정치 상황의 눈치를 보는 법원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게 겁나는 거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민주당이 이김으로써 결국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끌려갈 테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선고를 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유리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변호사들이 법리 논쟁을 하는 경우보다 관할 논쟁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연방법원이 있고 주법원이 있죠.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재판할 것이냐, 주법원에서 재판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똑같은 사건인데 주마다 판결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서 판결하게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거를 전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다? 관할이 바뀔 필요는 없지만 뭐는 바뀐다? 재판이 언제 선고되느냐, 선고 시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어. 왜?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니까. 제가 한동훈하고 소송하고 있죠. 자, 이 사건 지난 대선 전에 났으면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판사가 원래는 하자면은 3년 전 2021년 12월에 판결이 선고가 돼야 될 건데 판사가 갑자기 재판을 미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2022년 3월 11일에 재판을 엽디다. 선거 대선한 바로 다음 날. 대선 다음 날. 뭡니까? 이 판사. 이 판사가 개새끼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2021년 12월에 판결이 났으면 장용진 승인데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뤄지니까 장용진 팬 거야. 이런 겁니다. 즉 지금 적폐들이 자꾸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해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못 죽이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총선 전에 이들이 선고를 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이 패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지게 되면은요, 탄핵을 당할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근데 지금 국회의석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진보 진영의 표가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법사위 구성도 참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런데 총선이 되면은 이 상황을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안 좋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고 그래야지 이 여세를 몰아서 검찰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고 동시에 탄핵도 막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그러니까 죽어도 무조건 총선 전에 선고를 내라. 아, 그런데 이재명이 다쳐버렸네. 아, 이재명 다쳤네. 아, 씨. 아, 이재명 너 좋겠다. 선거가 뒤로 미뤄져가지고. 아우, 좋겠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느냐? 원인은 여기 있는 거죠. 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근데 이해 가시면서 진짜 열받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참. 참, 그렇습니다. 예.